초등생 뒤를 졸졸졸입니다. 자, 졸졸졸 초등생 뒤를 쫓아가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일단 이 초등학생들 뒤를 졸졸 쫓아간 사람은 19살 대학생입니다. 이 19살 대학생이 휴대전화로 어린이들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남성은 지난 7월에 5차례에 걸쳐서 5명의 어린이들을 쫓아가서 이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피해 어린이들이 불과 7살에서 11살 정도입니다. 아유, 양 변호사님 진짜 말 입에 담기도 정말 참 그렇습니다, 이거. 네, 게다가 이게 촬영하던 그런 과정을 보면요, 진짜 뭐 성인 남성이 이런 짓을 좀 사파에 나온 것처럼 어린 아이의 치마 밑으로 이게 동영상 성능을 켜놓은 그 스마트폰을 집어넣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치마를 걷어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저렇게 어린아이를 아파트 공동영화부터 졸졸 따라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집 앞까지 쫓아가면서 저런 행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건 소아기호증 뭐 그런 건가요, 이거? 네, 소아기호증, 소아성기호증 맞고요. 지금 이 사람이 19살인데 이게 한두 해 묵은 이 잘못된 도착적인 증상이 아닌 것 같아서 당장에 지역사회를 보내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곤장을 매우 쳐라. 할 만한 대상자여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게 초등학생들이에요. 의제강간 연령에도 해당 안 되는 진짜 어린애들로 온 사회가 다 애들의 성보호를 해야 되는 당연한 대상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애들 대상으로 저렇게 치마 속을 찍을 생각을 하는지 참 문제입니다. 자, 불법 촬영까지는 워낙 이게 빼박이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치마를 걷어 올렸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추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촬영을 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전형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게 추행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초등학생에게 직접 신체 접촉을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 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저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실제로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강제추행으로 했을 경우에 법정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게다가 강제추행이 만약 인정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이 보완처분, 뭐 전자발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취업제한 같은 것도 또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저는 말이죠. 이런 이 초등생 아이들, 지금 이 피해자 아이들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기억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신하는 것이 제 사례인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5살 때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집 전화로 이렇게 받았는데 딱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어떤 늑수구레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너 집에 혼자 있어?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바지 벗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바지 내리면 너 뭐가 보여? 막 이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미친 하면서 그냥 끊었죠.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잘했던 게 끊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상에 제가 5살, 무려 40년 전 통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네, 뭐 머리가 좋으신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렇다는 근데 얘기 좀 어쨌든, 듣긴 합니다만. 네, 예. 네. 어쨌든 여하튼 지금 이 사건도 피해자가 7살에서 11살밖에 안 되고요. 밑도 끝도 없이 19살 먹으면 어른이잖아요. 예. 키 큰 남자가 와가지고 막 치마 속을 찢고 갑자기 달려들고 이런 장면 자체가 지금 전화로 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거의 신체적 접촉이 있기 직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그 트라우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엄벌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상 성폭행은 무슨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한다, 뭐 이런 이상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정말 보호해야 될 것을 제대로 보호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손 변호사님,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좀 가중처분 좀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이거? 실제로 굉장히 법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청법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성폭법에도 그 연령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이 여기저기 아주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불법적인 촬영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성폭법의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게 이런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피해 아동들 5명이었고요. 7살에서 11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겪었을 어떤 정신적 피해 같은 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측면. 아까 또 이제 강제추행 부인했지만 강제추행도 따로 인정을 했거든요. 강제추행도 인정을 하고 불법 촬영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결론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어떻게 저게 집행유예냐? 네. 물론 다양한 요소를 다 고려해서 양형을 했겠습니다만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과가 없다. 네, 일단 전과가 없고요. 또 반상 후 있다. 그리고 또 나이입니다. 이 피고인의 연령이 이제 막 19세가 된 젊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결국 이 반성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법원 판결을 딱 듣는 순간 이수정 교수님의 표정이 진짜 일그러지셨어요. 네, 뭐 집행유예 그냥 집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휴대폰으로 오늘 밤에도 영상물을 찍어서 올리거나 지금 찍어놓은 영상 어디다 숨겨놨다가 유포시켜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호관찰을 함께 지금 부과했는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하라고 했어요. 40시간으로 갱생이 될까요? 소아 저는 성애자인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좀 관대하다. 더군다나 디지털 성범죄는 전부 10대와 20대가 가해자입니다. 19살이라는 게 왜 고려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 말이죠.